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물론 민간사회단체도 앞다퉈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도민위원회까지 결성돼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롭고 내실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독립군가의 힘찬 노래소리로 출범식을 시작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범도민위원회 150여 개 민간사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100주년 기념사업은 이러한 3.1운동 전신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에게 크나큰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도민위원회는 이념과 종교, 지역을 초월해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100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100년을 또 시작하는 시점에서 해온하고 상생하고 평화통일하고 또 나아가 인류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발대식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를 위해 3.1절 당일 만세행진과 도민대회를 개최하고 3.1운동 역사순례단과 각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또 만세운동 기록화 제작과 청주장터 만세공원 기념조형물 건립, 독립투사 추모제 등 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요. 정말 민초들이 만세운동을 벌였다는 것을 좀 부각시키고 기록해내려고 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역사의 아픔을 상기하기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주에서 가장 극심한 교통정체구역인 서청주교 사거리에 교량을 새로 놓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라고 무심코 운전을 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성남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택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당시 교량의 기형적인 구조가 수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교량의 높이도 낮고 교각도 촘촘해 원활한 물흐름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은 떠내려오는 게 목재, 그다음에 풀, 그다음에 냉장고, 자전거, 타이어, 유모차 이런 것들이 다 떠내려와서 걸리는 데가 딱 그 지점에 딱 걸리거든요. 청주시는 기존 교량 2개를 철거하고 내년 말까지 새 교량을 가설하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교량 높이를 1m 높였고 무엇보다 교각 개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성남교는 이제 교각이 지금 현재 7개 있습니다. 이제 한 10m 안쪽으로 이렇게 좁은데요. 그거를 이제 교각은 2개 시공을 할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평소에도 차량이 무척 막히는 곳인데 더 큰 교통 혼잡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완전 철거되는 성남교 옆으로 6차선 우회로를 확보했고 서청주교는 부분 철거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롯데아울렛 뒤편도로는 중부고속도로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일방향으로만 운영이 됐던 건데 이 교량 가설 시기와 맞춰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 도로를 양방향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시적이지만 교차로 통행 방법이 대폭 바뀌게 된 서청주교 사거리. 무심코 운전을 하다가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네, 흔히 천주교 공원묘지로 불리는 청주 성요셉공원 진입도로가 명절 전후에는 성묘객들로 인해서 교통지옥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관청에서 도로를 넓히라고 2차례나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원주민과 천주교 측의 갈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성요셉공원 진입도로의 지난 설 명절 풍경입니다. 비좁은 도로에 차량 2대가 가까스로 엇갈려 지나가며 교통지옥이 펼쳐집니다. 현재 이곳의 분묘는 5,400여 기,
사정이 이렇자 충청북도는 지난해 진입도로 350m가량을 확장하라며 3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 도로는 농로이다 보니 확장을 위한 강제 수용은 불가능하고 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낙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수혜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당에서는 조건 없이 2차선으로 포장을 확장을 하면 마을가 상생을 할 것이다. 도로는 이제 주인들이 도로땅도 이제 사야지만 해주기 허락을 해주겠다고 이제 와서는. 결국 청주시는 도로 확장을 포기하고 기존 도로 정비 사업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20명이 넘는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자 의견이 너무 틀리다 보니까 회의 자체가 결렬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다가 어렵다는 걸 판단했고 또 이제 면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 의견을 조율해봤는데 결국은 확장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지금 정비 쪽으로다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청주 성요셉공원 진입로. 청주시가 강제 수용이 가능한 농어촌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이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오는 28일 치러지는 26대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재한 주차설비조합 이사장과 김기문 JST나 회장 등 충북 출신 2명의 기업인이 도전장을 던져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정평 출신인 김기문 회장은 지난 23대와 24대 8년 동안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3선에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시 꼭 출마를 해서 이 어려운 난제를 좀 풀어달라.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고. 옥천 출신인 이재한 이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인사로 정치권과의 소통 능력을 강조합니다. 중앙회장 역할이 국회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쪽에 소통의 네트워크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김기문 회장은 대기업 이익률은 10%가 넘는데 중소기업은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인데 가장 중요한 건 중소기업이 제값받을 수 있는 원가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이재한 이사장은 최저임금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 정책이 현장과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현장하고 너무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데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중앙회는 경제 5단체 중 하나로 올해 대통령 주재 신년회 장소로 선택될 만큼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26대 회장은 오는 28일 정기총회에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500여 명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추운 겨울 이곳만한 피한지는 없을 듯합니다. 초록을 감상할 수 있는 열대식물원이 동장군이 매섭기로 소문난 제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거대한 잎이 극락조를 닮아 이름 붙여진 극락조화. 이국적인 야자와 소철도 열대숲을 연상케 합니다. 사막의 기둥 귀면각과 붉은 꽃이 아름다운 꽃기린이 선인장의 자태를 뽐냅니다. 허브향이 진한 로즈마리와 자스민은 신선한 봄 향기를 몰고 옵니다. 이곳 식물원에는 열대와 토종 식물 등 100여 종의 꽃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팜 온실을 이용해 시민 쉼터인 청정식물원을 열었습니다. 겨울철 체험 공간이 없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지난 2000년부터 열대와 아열대 식물을 길러왔습니다. 열대 숲과 어울리는 열대 곤충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식물원에 오면 색도 보고 만지고 향기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휴식 장소로 저희가 식물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실내외 온도차는 최고 30도.
작은 열대 식물원이 추운 겨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교사 임용 시험에서 여성들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립중등교사 임용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73.9%인 218명에 달했고 남성은 26.1%인 77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3.9%포인트 오른 수치로 올해 공립초등학교 임용시험 합격자도 여성 비율이 60%로 남성 40%보다 높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수출량이 크게 줄어든 충주 사과가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로 승부수를 던져 벌써 한 달여 만에 지난해의 2배 가까운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로 글로벌 GAP 인증을 획득한 충주 사과. 지난 2011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에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대만과 미국을 포함한 해외 수출 물량이 430톤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130톤에 그쳤습니다.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경북 지역 사과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돈에 맞춰서 저품위 사과를 내보내다 보니까 경쟁력이 악화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저품질로 가격을 낮추는 전략 대신 품질이 좋은 사과만을 엄선해 공급하면서 수출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한 달여 만에 지난해 수출량의 2배를 달성했습니다. 대만이나 베트남 이렇게 수출하고 있지만 그런 데서도 그 품질 좋은 걸 자꾸 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소과 위주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대과나 당도가 높은. 충주 사과의 수출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과거 충주 사과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165억 5,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흑자액에서 23.7%를 차지했습니다. 청주세관에 따르면 충북 지역은 지난해 수출이 16.2%, 수입은 2.7% 증가해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군별로는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청주시가 충북 전체 흑자액의 89.4%로 독보적인 1위였고 음성군과 진천군, 충주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구제역 방어를 위해 시장의 읍면동 연두순방 일정을 취소한 충주시가 농업인 교육 일정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충주시는 오는 12일부터 나흘간 예정했던 새 농업인 교육을 구제역 확산 방지 차원에서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1곳을 선정해 업체당 최고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도내에 본사나 주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한 제조업체로 다음 달 15일까지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충북보건과학대 4대 총장에 송승호 부총장이 임용됐습니다. 충남대를 졸업한 송신임 총장은 기획행정처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박용석 전 총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총장 직무대리직을 맡아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먼 길로 돌아간다며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63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식당 앞에서 목적지까지 먼 길로 돌아왔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